일보 후퇴 후에 2보 전진한 미국 증시. 어제 조정폭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오늘 나타냈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지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냥 과속방지 턱 내지는 2월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그냥 성격 급한 일부 이제 이 차익 실현 매도세가 잠깐의 빌미로 삼았을 뿐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금융시장의 리액션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그야말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푸틴 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푸틴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되돌림 현상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우크라이나 봄바람이 불어와서 월가가 사상 최고치로 화답을 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야말로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을 호재로 해서 지난 2월 말 상승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성급한 차익 실현 매도로 대응한 지 하루 만에 다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 이 증시의 특징은 윈도우 드레싱 갔다가 바로 차익 실현했다가 바로 또 오늘 상승하는 V자 반등이 나왔다. 이 결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봄바람이 불어왔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북풍 한설이 막 차가웠었는데 어떤 봄바람인가요?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실까요? 오늘 이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군사력 동원에 대해서 좀 세이브 해놓겠다, 홀드하겠다. 군사력 동원은 그야말로 라스트 리조트. ECB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자처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군사력 동원은 그야말로 라스트 리조트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당분간 홀드하고 있겠다. 그 전에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품 시장, 외환 시장, 미 증시 모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뜨겁게 화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제 끝나고 나서 Q&A,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건질 만한 이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오늘 이런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좀 러시아를 고립하는 거, 내지는 어떤 이 제재에 대한 이 경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겁먹은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푸틴이 이제 대답하기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가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사이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이해 못하는 우리만의 이런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정치 상황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무조건 군사력 개입이냐 내정 간섭이냐 이렇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석으로만 붙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앞에서 보신 이제 제재와 고립 강요 내지는 어떤 이 위협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푸틴의 평소 성격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법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그래,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제재와 고립에 대한 이 수단이 바로 금융시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직설화법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이런 테이퍼 결정으로 이머징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나도 다 알고 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증시는 올랐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내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오비일합격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릭스를 다 같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종의 이제 핑계 내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의 이런 우연일 뿐이고 원래 또 정치라는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한시적인 영향 그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딱 들어보니까 이제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같이 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주 미묘한 좀 뭔가가 좀 있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 푸틴의 이런 이 스탠스가 느껴지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 놓치지 않고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푸틴의 완투펀치를 날렸다니 이렇게 ABC 뉴스 제목에 나오는데요. 이건 뭐 완투펀치 제가 뭐 의역한 게 아니라 진짜 완투펀치라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완펀치는 뭐냐? G8 중에서 러시아를 뺀 G7 이 사람들의 이건 러시아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끌어낸 것이 첫 번째 펀치였고 두 번째 펀치는 이제 금융시장을 공격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펀치에 대해서는 푸틴이 이제 설명을 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는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좀 역사적인 뭐 유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펀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게 약간 좀 이 초조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앞에서 읽어보셨다시피요. 금융시장의 저런 공격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제 보고서 중에 이제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외 채무가 좀 과다하다라는 건데요. 주요 20개국일 거예요, 아마. G20 국가들 이제 보면은요. 오히려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그동안 투매가 나왔었고 조금 의심군에 있는 나라들보다 오히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요 빨간 막대 그래프 부분 있죠. 외화표시 채권 규모. 이게 G20 중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서로 지금 맞보증을 서고 있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되면서 그거를 이제 장기 국채로 대환친 거, 요 물량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 채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이렇게 연대보증 내지는 맞보증을 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익스포저가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시장의 공격은 이렇게 좀 통했다고 볼 수 있고, 푸틴의 저런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틀리지는 않죠. 그렇다면 푸틴이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러시아 쪽의 뉴스 보실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뭐 나무라는 거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냐. 미국도 재정적자 많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전부 내던진다. 덤핑으로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신소리가 아닌 게 이건 재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뭐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미 국채 보유량 1, 2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대만, 스위스 많은 거 다 알고요. 영국, 홍콩 많은 거 알고. 9위가 러시아입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13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8조 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공손하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어디서 뭐 제재 압박을 얘기하고 원투펀치를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도 뭐 여차하면은 미국도 국채 발행량 많고 우리가 9위 정도의 이 보유량을 갖고 있는데 10대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만약에 좀 기분 나빠가지고 던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압박인 거고요. 그래서 고려는 하고 있다. 그 푸틴의 재무 담당 보좌관이 이제 오늘 얘기한 건데요. 미 국채 보유량을 버릴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앞에 제목에서 이제 보신 대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진짜 이래가지고 러시아의 금융 제재가 가해져서 러시아 이 산업 전반이 얼어붙고 천연가스 수급에 지장이 생기고 그러면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지고 그러면 또 러시아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미 국채를 내던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역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학습 효과를 동원한다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낮은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된 시장 해석이고 뉴스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락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권 다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이 기조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감을 잡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리스크 뭐 많죠. 중국 경착력 우려도 있고 뭐 유로존에서 다시 파열음이 나올 수 있고 많지만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식의 이 접근이 저는 유효하지 않나. 적어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잘난 척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 채권하고 러시아 루블하고 러시아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실까요? 러시아가 이제 신춘 바겐세일이 시작돼서 투자자들이 여기 이제 몰리고 있다. 밀짚 모자는 이제 겨울에 사라는 이 증시 격언도 있듯이 앞에서 보신 대로 리스크는 많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자산 가치는 여전히 반등 폭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린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티그룹 측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오늘 푸틴 대통령이 앞에서 보신 기자회견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이미 지난주에 나온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와 안도렐리가 뒤늦게 결합을 했다.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왔다. 바로 러시아 주가, 루블화 가치가 급반등. 이거는 심지어 다른 이머징 국가들 이를테면은 터키의 리라화, 남아프리카화, 란드화죠. 이런 화폐들의 동반 강세로 효과를 줬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안도렐리, 푸틴 랠리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이제 주말에 급등한 분,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줬던 아주 노골적인 재료였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한 목요일 수준 정도까지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빨간불 적신호가 꺼진 거지 아예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2월 들어서 상승분은 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 것으로, 근데 그 중에서만 3분의 1 정도만 현재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갈 길은 멀지만 요게 바로 이제 바겐세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색 등은 꺼졌고 황색 등에서 청색 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요 찰나가 이제 바겐세일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보신 이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코스피 갭상승 출발 예상하는 거는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고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후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도 하루 만에 3.43% 오르면서 그동안 슬금슬금 흘러내렸던 하락분을 단 한 번에 반등으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까지 지금 현재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연관을 보신다면, 반등 추세를 같이 형성하고 있다가 국채 금리가 갑자기 처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위험자산에 이제 자금이 파킹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꺾였었는데, 이제 이게 오늘 마감이 V자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코스피도 같이 이제 반등으로 간다는 게 누가 봐도 이성적인 시나리오고요. 어제 하락분은 무조건 오늘 되돌림하면서 출발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뭐 상승 출발만큼이나 이제 이 강도도 궁금한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의 이제 단신 하나를 또 보면서 국내 증시하고 접점을 찾아볼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계속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오늘 새로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기차 대장주죠. 테슬라 모터스가 뭐 얼마 전에 대량 생산을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 직생산 착공 발표에 이어서 올해 유럽에 30개 이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급하는 등 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판매량이 이제 미국을 뛰어넘는 시장 점유율 확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보시면은요, 뭐 요즘에 아주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진짜 이게 승자 독식 내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서서히 좀 우려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전기차가 아예 대세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지금 계획했다가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은 뭐 부채를 떠안고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일단 테슬라의 입장은 뭐 아니면 도로 좀 유술 던진 상황인데, 도가 끝이 아니고 뭐 백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 전기차 자체에 대해서 역시 뭐 일부 매니아들 수요가 있을 뿐이지 대중화에 있어서는 좀 아직이다. 수익성은 아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서 업황 전체가 죽으면 또 이제 그것도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온 이상은 아예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내용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양회가 개막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일단 코스피 지수 갭상승 출발하더라도 10시 반에 한 번에 허들이 다가오는데 바로 중국 양회에서 GDP 성장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글로벌 컨센서스를 보기 위해서 컨퍼런스 보드의 자료 보시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로 잘 알려진 컨퍼런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구조 그리고 정치 개혁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중국의 올해 GDP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2014년은 7%는 무조건 맞출 것으로 만약에 양회에서 목표를 6자가 앞에 붙어버리면 거의 뭐 재앙 수준의 개파락이 한번 순간적으로 나올 거고요. 뭐 요 정도 컨센서스에만 맞춰준다면 나쁘지 않을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는 이제 6%를 약간 밑돌고 그다음에 고 또 10년 정도 있다가는 3.5%로 점점 둔화될 것으로 내다는 보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실점력은 지켜줘야 이제 연착륙이 되는 거죠. 여기서 6대로 떨어져 버리면 경착륙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요걸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마감 지수가 61선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그야말로 MSCI 한국지수도 V자 반등 나왔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지수 하락분은 기본이고요. 61선 정도면 코스피 1970선이 일단 기본으로 보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